안녕하십니까. 성북구청 혼수 2월 17일 토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원래 토요일은 서정욱 변호사와 법대로를 진행하는 요일인데 하루를 늦춰서 일요일 서정욱의 법대로를 진행을 하고 오늘은 정가 뒷담화, 원래 일요일에 보내드리던 정가 뒷담화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제 개인 사정 때문에 일정을 하루 바꿨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일주일짜리 정당, 그리고 동업자, 저승사자, 3+3은 4. 최근 신당을 띄웠죠. 이준석, 이낙연,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띄운 신당이 벌써부터 삐걱거리고 있고, 특히 갑자기 최고위원회의를 취소하는가 하면은, 또 이준석은 원래 오늘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어제 예고를 했는데, 기자회견 1시간 전에 또 이것도 돌연 취소했습니다.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준석 쪽은 어제 심야회의를 했습니다. 심야회의를 했는데 이준석과 같이 행동을 했던 양향자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게 아마 지금 그 개혁신당, 특히 이준석 쪽의 심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같은데, 양향자 의원 페이스북 글 내용은 이겁니다. 가치와 비전, 철학과 목표가 분명하지 않고 정치적 세력을 규합한 것만으로는 100년 정당은커녕 일주일 정당도 안 된다는 게 제 판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00년 정당, 보통 당을 창당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100년 정당은커녕 일주일 정당도 안 된다는 게 제 판단이다. 그런 이야기가 벌써 창당한 지 일주일 만에 딱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자범들이 밖으로 들리고 있는데, 이낙연과 이준석의 주도권 싸움이 시작됐다. 이런 관측이 많고, 그 싸움 소리가 밖으로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은 그동안 제가 몇 차례 전해드렸지만, 이낙연 세력과의 통합을 흡수 통합했다. 자기들이 원래 자기 세력이 이낙연 세력, 그리고 금태섭 세력, 심지어 원칙과 상식, 김종민 의원이나 조홍천, 이원욱 이쪽도 다 흡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낙연을 공동대표로 하는 것은 총리를 지냈기 때문에 예우를 해준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 나온 이야기가 이준석이 이낙연을 비롯해서 다른 세력에게 정권을 달라고 요구를 했다. 정권 이야기는 이준석이 항상 하는 이야기죠. 어디 가도 뭐 정권을 달라. 그때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와야 된다고 하면서도 정권을 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리고 정권 대표는 이준석, 나임을 인정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싸움을 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싸움을 걸어서, 지금 이낙연 쪽이 난감해 했는데, 이낙연 쪽도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낙연이 만약에 이준석이 계속 도발을 하는데, 여기에 맞대응을 하게 되면은 일이 커지죠. 그래서 노련한 이낙연이 이를 키우지 않기 위해서 이준석의 도발에 대해서 침묵을 지켰는데, 이제 그 임계점을 벗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준석, 또 몽리를 부리기 시작을 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그리고 이준석 쪽에서 또 김종인을 들고 나왔습니다. 공천관리위원장. 김종인에게 정권을 줘서 공천을 하도록 하자. 여기에 대해서도 이낙연 쪽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동업자, 저승사자, 이런 언론 표현에서 이런 것이 나오는데, 이준석에 대해서 많이 다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이준석은 12년 전에 처음에 여의도 정치판에 발을 들여놨죠. 처음에 유승민 의원실의 인턴으로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박근혜 비대위원 이쪽으로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 가는 데마다 이 싸움을 벌였습니다. 특히 여의도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그때 당시 박근혜 정부 초기에 이 청와대 십상시 논란이 있었죠. 그 사람들, 청와대의 젊은 행정관 이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여기저기 말을 옮기고, 그때 KY 문건파동이라고 아마 기억이 났을 겁니다. 정윤회 문건의 배후에는 김무성, 유승민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KY 문건 파동해서 그때 김무성, 유승민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이가 상당히 틀어지는 그런 계기도 됐었죠. 자, 그런 것도 제공했던 인물이 이준석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시겠지만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는 당을 떠났죠. 김무성, 유승민 따라서 떠나서 바른미래당, 바른정당 이렇게 가는데 바른정당 시절에는 또 손학규 전 대표와 그 싸움을 크게 벌였고 뭐 안철수 그건 다 아시는 이야기고 그리고 미래통합당으로 와서 어쩌다 당대표를 한번 하고 그 다음부터는 윤석열 대선 후보와도 싸우고 소위 윤석열 그 대선 후보와 가까운 의원들을 윤핵관 이렇게 이름 붙여서 정면 대결을 계속 벌였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고 나서도 뭐 정진석 국회부의장은 물론이고 그때 당 지도부 본인은 그 성접대 그 여파로 징계를 당했죠. 그 상황에서 가처분 소송을 내면서 또 계속 싸움을 벌이다가 이번에는 그 싸움 끝에 국민의힘을 떠나서 다시 개혁신당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낙연 세력과 같이 했는데 그 안에서 또 일주일 만에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싸움도 보면은 참 어처구니 없는 문제입니다.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주도권 다툼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돈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돈 문제. 돈 문제가 뭐냐면 2월 15일 날 경상보조금을 받았죠. 그래서 이 문제가 많은 재산 미등록으로 민주당에서 제명이 됐던 양정숙을 영입을 했습니다. 양정숙 의원을 영입을 했는데 그래서 뭐 설명을 드렸다시피 4명에서 현역 의원 5명을 채웠죠. 그래서 15일 날 그제 그 경상보조금, 국고보조금 6억 6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원래 양정숙이 가지 않았으면은 현역 의원 4명이면은 5명이 안 되면은 한 3천만 원 정도 받을 걸 6억 6천만 원 받았죠. 양정숙 1명 데려가서. 그래서 무려 20배나 뻥튀기를 했다. 그 1명 국회의원 데려가서. 그리고 이 3월 25일 되면은 또 선거보조금이 나오는데 그때는 이 상태라도 한 20억을 받고 의원들을 더 많이 데려오면은 뭐 한 60억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 돈 문제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 합친 그런 측면도 있는데 이 돈 문제가 또 사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각 당을 만들 때 이낙연 당, 금태섭 당 뭐 각자 다 만든다고 했죠. 원칙과 상식도 만들고 이준석도 만들고 그때 당을 만들 때 돈이 필요하죠. 그런데 돈을 다 누가 돈 내는 사람이 없으니 일단 채무 돈을 막 빌려가지고 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4당이 합쳤는데 당에 일단 20억 원이 들어오니까 이거 자기들 빚진 거를 먼저 갚아야 된다. 이런 지금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준석 당은 우리 당 만들 때 빚진 거 갚아야 돼. 이낙연 당은 아니야. 우리 거 먼저 갚아야 돼. 이 싸움이 또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국고보조금이라는 게 선거에 하고 선거에 쓰고 이렇게 하라고 또 선거보조금도 나오고 성당운영비도 나오는데 각 빚 갚는데 국고 처리를 해가지고 그 빚 갚는데 어느 쪽 빚을 먼저 갚을 것이냐를 놓고 지금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지금 이삭죽기 하는 것도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민주당에서 지금 민주당, 국민의힘 전부 다 공천이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 오늘도 계속 공천자가 발표가 되고 그러면 탈락자가 있는데 이삭죽기를 하는데 민주당은 이삭죽기가 수월하죠. 호남을 중심으로 또 수도권에서 민주당에서 탈락하는 사람들, 낙천한 사람들은 이낙연 당에 가기가 쉽죠. 뭐 이준석은 있어도 그게 어차피 좌파로 편입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당에 가기가 어렵습니다. 안 가죠. 이낙연이 공동대표로 있는 당에 특히 국민의힘은 영남에서 많이 낙천자가 나오는데 낙천자들이 그 당에 가면은 출마해서 당선 가능성이 거의 없어지죠. 차라리 무소속으로 간다. 그래서 이 낙천자 이삭죽기도 이준석은 지금 거의 어떤 가능성이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입니다. 허은하 의원, 그 이준석을 따라서 나갔던 허은하 전 의원이죠. 허은하 전 의원이 SNS에 올린 글에서 이런 걸 올렸습니다. 뭐냐면은 국민의힘 이탈자 영입에 난항을 겪고 있다. 예전에 자기가 한 10명 정도 국민의힘 이탈자가 이 개혁신당 이준석 쪽으로 올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허튼 소리한 사람이 돼버렸다. 왜냐? 이 합당을 해보니까 그 이낙연하고 이렇게 합쳐버리니까 국민의힘에서 아무 사람도 올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허나 이야기로는 기존엔 그래도 전화는 받아줬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는 전화 콜백도 안 하더라. 자, 이것이 지금 그 국민의힘을 나간 이준석의 그 현실이고, 또 나아가 이준석과 합친 그 이낙연 쪽에서도 이준석에 대해서 아마 토사구팽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총선 때 이준석이 본인이 뭐 출마를 하거나 아니면 변변한 당을 가지고 정말 나서는 그런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이 신당, 개혁신당, 제3지대 신당은 정말 일주일 정당에 거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가 뒷담화였습니다.